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전평론가 고미숙입니다. 고전을 읽고 쓰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고전의 지혜를 현대인의 일상과 그 마음에 전달해주는 그런 전령사 역할을 제가 스스로 자문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 세계와 사회적 관계, 거기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몸하고 마음,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이 만들어내는 일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몸에 대한 탐구를 하면서 제가 저 자신한테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삶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게 굉장히 좀 공허한 거죠. 다행히 40대에 이제 그 간격을 알게 돼서 이제 동의보감의 지혜를 좀 세상에 많이 알려야겠다. 동의보감은 몸에서 자연의 원리로, 스타니파타는 마음에서 우주의 어떤 법칙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 두 가지 어떤 교차점을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코로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 욕망, 탐욕, 집착, 그리고 이 뜻대로 안 될 때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제 지금 문명이 자연을 그런 방식으로 대한 대가를 우리가 이제 두려움 속에서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한 거는 우리가 욕망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욕망, 탐욕을 왜 눈치를 못 채냐면 이걸 열정이나 성취라고 혼동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욕망으로부터의 거리두기, 내가 뭔가에 막 이렇게 집착하면서 거기에 휩쓸려 갈 때 억지로 이건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이것도 아니거든요. 둘 다. 그러면 잠깐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맹렬하게 질주하는가, 그거를 지켜보는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은 결론은 화폐하고 명성, 돈을 원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충만하게 할까 생각하면 소비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소비를 하는 걸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청춘과 막 중년의 모든 걸 바칠 만한 가치가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셀럽이 된다 또는 무대의 주인공이 된다. 그럼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지? 이걸 한 번씩 더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막 억지로 누르거나 자책이나 죄의식을 갖지 않아도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죠. 20대는 그냥 너무 정처 없이 방황을 했고, 요즘 그런 말로 하면 흑역사죠, 흑역사. 청춘에 아무것도 이런 게 사실 없고, 그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경제적 자립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모두가 취직이 되는 때인데 취직이 안 됐고요. 욕심이 많지도 않았어요. 출판사에서 그냥 정말 최소한의 월급만 받고 나는 책과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정말 놀라운 흑역사를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거기서 참 좋은 선생님과 이제 선배들을 만나서 이제 글을 쓰면서 살아야겠다. 그게 이제 30대였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을 아주 기초부터 해서 차근차근 훈련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 글을 생산할 수 있는 존재, 그 기본기를 익힌 게 박사 논문을 쓴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느리고 남보다 늦대인데 지구력은 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버티는 사람이 최고더라고요. 버티다 보면 터득이 돼요.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저는 게을러서 서둘리질 않았는데 지금은 그걸 미덕이라고 참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버티면 돼요. 그러면 천재적인 이런 사람들은 버티지를 못해가지고
국문학계에서 제가 아주 굉장히 살아남은 존재가 되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죠. 그 이후에 이제 교수 진입에 실패하고 대중지성으로 이제 기리에서 이제 글을 써서 먹고 살면서 사회적 관계를 이루고 정신의 진보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때가 40대였어요. 그때 이제 삶의 딱 그 코드가 딱 두 가지인데 공부를 한다. 공부는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읽고 쓰고 그다음에 뭐 기회가 있으면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근데 공부를 혼자 할 수 없다. 그 혼자 한다는 생각만 해도 막 소름 끼치고 삶의 의욕이 떨어져서 이제 친구들을 불러 모았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학연으로 연결된 선 후배들이 있었는데 그 관계가 교수가 안 되면서 다 끊어질 거 아니에요. 새로운 친구를 기리해서 만나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매년 날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납니다. 예.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개의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가 생각하면 노동하고 합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살아보니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탐구할 수 있는 이거는 직장이 있든 없든 저는 다행히 직장이 없어서 매진할 수 있었지만 지혜를 향해 가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걸 함께하는 우정이 있어요. 우정과 지혜 그 두 가지가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를 그때 막연하게 느꼈는데 지금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더더욱 확신을 하게 됐죠. 지혜와 우정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기에 이제 40대를 다 보내고 고전평론가로 제가 이제 글을 써서 먹고 살고 수많은 친구가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누군가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죠. 백수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취직이 안 돼서 그땐 너무 창피해서 백수라는 말을 뭐 꺼내지도 못했던 때고 대학원은 뭐 대학원생이니까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렇게 살았으니까 사실은 뭐 그때도 직업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이제 40대에는 직업이 생기는데 또 교수 진입에 실패해서 이거는 뭐 타고났구나 나는 직업은 정말 이렇게 안 열릴 수가 있나? 나중에 이제 제가 명리학을 인문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책을 썼는데 그때 이제 명리학을 배웠더니 제 사주에 정말 직업운이 없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다 이제 모든 그 이전에 가졌던 내가 막 컴플렉스와 트라우마를 싹 해소했어요. 이건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직업운이 있는 게 좋은가? 그럼 너무 일을 막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 직업운이 없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고요.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제가 아예 백수를 인문학적인 담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막 떠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돌아보니까 주변에 중년 이후에 백수된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못하고 있고 또 어느샌가 이제 청년 백수가 그냥 단어가 될 정도로 많아졌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꼭 나쁜 건가? 왜냐면 디지털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일자리가 없어도 사회적으로 이 부가 순환이 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평생을 어떤 직장을 다닐 필요가 있나? 직장 때문에 못한 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의 경험에 비추어도. 그래서 이제 백수는 미래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책으로도 쓰고 강의할 때도 하고 유튜브에도 하는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다 이걸 좀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예전의 백수는 정말 뭐라고 할까 사회적으로 무용한 사람, 자기 삶을 포기한 사람 이런 거로 이제 우리가 인지해서 되게 부정적인데 지금은 사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시기엔 반드시 백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수많은 직업을 옮겨 다녀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말 축복이에요. 이거는 문명적으로. 그러면은 그 직장이 좋아서 평생 못 나와. 그러면 뭘 못하냐면 나를 성찰하는 일과 내 지성과 영성을 개발하는 일을 못합니다. 돈하고
노동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정말 진심으로 이제 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식인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대학 커리큘럼과 다른 걸 막 만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어떤 지적인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뭐 시간 여유가 있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안 들었고요. 아까 얘기한 명리학에 대한 책을 쓰고 그러면서 강의를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지난 한 10년 동안. 코로나 이전까지 정말 하루에 강의를 막 뭐 대구에 가서 해서 다시 또 강남에 갔다가 또 들어와서 여기 우리 공동체에서 강의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막 했었거든요. 그런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든 생각은 두 가지인데, 내가 정말 성공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교수가 돼서 많은 학생들하고 막 강의를 하면서 막 원고 쓰면서 바쁘게 사는 나를 생각하면 되게 뿌듯했고, 또 다른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면 그럼 내가 너무 멋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그렇게 막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면 청년 시절에 원했던 걸 지금 다 이뤘잖아. 근데 왜 몸은 이렇게 막 너무 좋다 이게 없을까? 그래서 잘 생각을 했더니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 우리 생명이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새로운 공간에 가서 이제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자극이 오면 또 이게 막 지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러니까 좀 필요한 거를 내가 감내를 하는데, 이걸 단지 내 인기와 돈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피곤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좌절을 정말 제 주제 넘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백수의 존엄성을 해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딱 또 이제 그 분기점이 돼서 내 몸을 배려하는 그런 공부와 일상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강의를 거의 한 70% 이상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백수면서 프리랜서,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 일상을 돌아봐야 돼요. 일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내가 내 일상의 매니저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내가 매니저면 그 사람의 이제 스케줄을 이렇게 조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내 일상이 지금 어디로 치우쳐 있다든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24시간이야 하루는. 누구한테? 그럼 8시간의 노동은 직업이 없어도 이 정도의 활동을 해야 돼요. 왜? 햇볕이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직장이 있거나 이러면 이거 조율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8시간 이상은 노동에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직업을 가져야겠어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지금은 어렵다고. 그래서 8시간은 반드시 자야 돼요. 그 앞뒤로. 나머지 8시간은 반은 사회적 공감을 주고받는 활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정의 네트워크는 사랑보다는 우정이 나요. 사랑은 좀 위험하거든요. 중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관계나 연인 관계보다 그거 못지않게 우정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참여해야 돼요. SNS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시간이든 기본적으로 4시간이면 좋지만 내가 오늘 잘 살았는지 그걸 성찰하는 그런 책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내 영혼을 돌봐야 돼요. 마음 깊은 데서부터 내가 오늘의 삶을 충만하게 살았는지,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이런 기준 하에서 일상을 조율하는 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길이 열릴 거예요. 근데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고 막 어디에 끌려가고 그러면 잠을 막 주말에 몰아서 잔다든지 이렇게 하고 근데 내가 사회적 공감력을 안 늘어 자아성찰을 위한 독서를 할 시간이 없어? 이런 채로 10년을 간다. 그거는 너무너무 위태로운 삶이에요.
내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이루어도 정신적 공허함과 이 생명 차원에서 오는 반작용, 그렇게 살지 마 라는 메시지가 들릴 때 우울증에 빠져. 우울증은 우울한 게 아니에요. 우울과 고독은 좋은 거예요. 우울증의 핵심은 삶의 의미가 없어. 이 메시지가 세포에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성공하고 잘 나가는 직업을 가졌다는 분들이 가장 위험하죠, 사실. 코로나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공감해라. 근데 그게 자연과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명이 위험하잖아요. 근데 자연과 공감을 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결돼요.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똑같이 묶여버렸잖아요. 꼼짝 못하고. 이거야말로 온 우주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연결된 존재면 우리는 연결을 향해 나갈 때만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껴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해야 될 일은 그 관계망으로 들어가든지 그걸 복원하든지 해야 되고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건 생명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연하고 공감해야 돼요. 자연과 공감하려면 욕망을 줄여야 돼요. 욕망을 내가 채우고 있는 한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소박한 삶. 소비뿐 아니라 삶의 방식은 단순하게. 근데 내가 사람과 또는 자연과 공감하는 영역은 내 삶에 주도적으로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게. 그게 아주 코로나가 전 인류에게 전해준 메시지. 사람과 연결되고 자연과 공감.